자, 이제 미스터방 또 강의 들어간다. 자, 지금은 다시 또 현장 강의고, 여기 전자칠판인 거야. 자, 이게 지금 1, 2, 3강까지 왔으니까, 개관까지 해서 4강이야, 4강. 자, 4강 시작하는 부분이, 줄거리 부분이고, 그지? 자, 보자. 여기 어휘, 이것도 너희가 다시 한번 주입하고 인출해야 돼. 생화가 꽃 아니야. 꽃 화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생화는, 생업. 뭐, 우리가 가끔 생업에 매달리다 보니 뭐 책을 못 읽었어요 하잖아. 그래서 생화, 먹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벌이, 돈이나 직업을 생화가 어떻게 되시오? 라는 거. 생화가 변변치 않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생화. 자, 일변, 어느 한편, 어느 한쪽. 일변, 어느 한편으로 말하면,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일변. 선영, 이게 지금 어휘가 그렇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선영은 선산, 조상의 무덤이 있는 그런 산, 다른 말로는 선산이라고 한다. 조상의 무덤, 땅, 혹은 선산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은 선산. 선영에 가서 제사 지내자. 선영, 선산. 자, 조화. 어떤 조화를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조화를 부렸는지 신통하게 된 것. 기광, 그러니까 극성스러운 행동을 기광, 미칠 광 해가지고, 광. 탐복하다, 매우 감탄하다. 발신 하는 건 천하거나 가난한 처리를 벗어나 앞길이 훤히 트이면 발신이라고 한다. 이런 단어는 쓰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발신, 수신의 발신이 아닌 거지. 발신, 수신, 뭐 주고받다가 아니라, 그지? 천하거나 가난한 처지를 벗어나 앞길이 훤히 트인 거. 누구 얘기하는 거야? 발신 이거. 당연히 미스터 빵 얘기하는 거야. 미스터 빵이 발신이다라는 거. 어휘 한번 다른 어휘는 내가 설명하지 않지.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코리언이지만 그래도 이런 어휘 갖고 너희 선생님이 살짝 비틀어서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어휘 문제. 그래서 살짝 비틀어 가지고 너희들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어휘를 다시 한번 집어넣은 거고 주입하고 한번 써보면서 인출하는 게 좋아. 그냥 알았어 이런 거구나 하면 다 까먹어. 그거 인출을 해야 오래 살아남습니다. 자, 이제 전개 들어갑니다. 전개. 지금까지 발단이었다는 거. 발단. 그러니까 콧빌도 삼복이 눈부신 발신은 했으니까 이 눈부신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 약간 반어적이라고 했었지. 반어적. 실제 눈부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 속마음은 눈부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런 걸 우리가 반어적이라고 한다. 반어법 표현기법 중에 희한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거나 조화를 대단한 뭔가 일어났거나 곡절이는 방이 아니고 간단히 수월한 것이었다. 수월은 왜 수월했어? 그냥 통역 한번 해준 거지. 통역. SSOE가 뭐 물건 살 때 어리버리 하니까는 가가지고 통역 좀 해주니까 너 내 전용 통역관 해라. 부속 통역관 하라면서 온갖 권세와 뇌물 받아 먹을 수 있는 일들을 다 털어준 게 SSOE인가 되게 수월했다라는 거. 영어 한마디나 익혔던 거. 직접적인 가닥. 직접적 가닥은 영어. 자, 이제 줄거리 갑니다. 방산복이 거들먹거리며 백주사와 술잔을 기울이고 보잘것없는 과거를 떠올린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백주사의 회고인 거야. 이 새끼 옛날에는 보잘것 없었는데 짜증나. 지금 백주사의 그 회고를 쭉쭉 보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전개 들어간다.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지? 너희가 줄거리도 봐야 된다고 했었어. 줄거리에도 뭐가 있다? 정답의 근거가 있을 수 있다. 줄거리에도 정답의 근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줄거리. 자, 해방 이전 길거리에서 신기루 장수, 이게 직업이었지, 직업. 신기루 장수, 집신, 그 가죽, 고치는 거야, 고치는 거. 하던 방산복은 해방이 되어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요게 뭐야, 이거? 해방이 되어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요게 뭐죠? 요게 아주 기회주의적이다라는 거. 기회주의적이다.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이득이 안 되면 조국의 광복도 좋지 않다. 바라지 않는다. 뭐 논이야기, 한덕문, 한생원도 마찬가지로 해서 논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계산적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적인 행태를 부리고 있다라는 거. 미군들이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돈 벌 방법을 떠올립니다. 급히 양복을 사 입고 노력도 해. 지금 나름 노력도 하는 거지. 양복 사입이라는 거 그러니까 통역관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지. 거지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지식인 형태 하는 거야. 지식인 형태 내는 거야, 이거. 자, 이런 걸 양복 사는 걸 내가 저번에 뭐라 했죠, 이거? 비언어야, 반언어야, 이거. 이것도 비언어적인 행위라고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내지는 않을 거야. 비언어가 뭡니까? 언어가 아닌데 양복이나 의상으로 뭔가 신분이나 분위기를 드러내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걸 비언어. 원래 비언어는 뭡니까? 몸짓, 행동, 표정이 비언어인데 플러스 의상, 장례식복, 결혼식복, 혹은 양복. 이런 것들은
이것도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포함된다. 비언어. 반언어가 아니고 비언어. 양복. 시장 나가서 말이 통하지 않아 물건을 사지 못하는 S 소위 마주쳐 도와주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하여 그의 통역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하니까 미스터 방인 거야. 에스톨 등이 없고 권세를 누리고 온데 막 뭐 시멘트 채굴건, 막 한강에 자갈 채굴건 이런 거를 방산복한테 뇌물 갖다 주면은 에스소이한테 얘기해가지고 쟤 그냥 한강에 자갈 채굴건, 왜냐면 건설 경기 할 때 자갈이 필요한데 한강 밑에 딱 파가지고 가는 거를 아무한테 주는 거야. 방산복 뇌물 받아 먹고 그 돈으로 지금 맥주 마시고 이러는 거야. 2층 양옥집도 에스소이가 선물해주고 막 이런. 그냥 권리를 갖고 막 이권들을 막 파는 그런 짓을 하는 게 방산복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온 거야? 백주사도 왔고, 백주사가 그때 백주사는 뭐 돈 벌 궁리가 아니라 이제 복수, 자기 집을 패망시킨 사람들을 미군을 이용해서 다 복수해달라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미스터 방한테 아부 떨고 있는 거야.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면서 불을 축적해야 되나. 그러다 고향 사람인 백주사 우연히 길에서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오고 하소연을 듣는다. 자, 백주사 이제 위기 그냥 발단은 그냥 넘어가고 위기 넘어갑니다. 위기. 그러니까 미스터 방에서 광복이 인물에 미친 영향에서 이 방산복은 전에는 뭐 있다라는 거야? 방산복은 전에는 광복에도 그냥 소시민으로 그냥 신기루 장수로 살았단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출세, 권세, 뒤바뀐 거야. 백주사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그러니까 전이라는 건 일제시대 얘기하는 거겠지? 일제시대 뭐였어? 여기는 친일파. 얘는 이때 권세. 얘는 몰라. 뭐 당연한 처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처지의 변화를. 그 다음. 자, 백주사 아들 백선봉이야. 아들이야, 아들. 아들이니까 얘가 이제 경찰서인 거야. 자, 순사인 명장이가 조선인이니까, 이게 조선인이니까 경찰이 돼도 일본인들이 있고 그냥 순사 정도, 가장 말단이야, 말단. 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라는 건 끝까지 그냥 7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 정근하면서 다니면서, 자, 세 곳 주재소도 이것도 경찰서야. 경찰서보다 좀, 주재소는 뭐냐면 일제시대의 이게 파출소야, 파출소. 그러니까 이 주재소도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용어야. 지금은 주재소라고 안 써. 우리가 파출소라고도 안 하지. 지금은 경찰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주재소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일제시대 때 썼던 거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단어가 주재소, 파출소야. 일제파출소. 경찰서는 이거보다 좀 큰 거지. 경찰서는 그보다 또 큰 범위를 경찰서. 정근을 다니면서 5곳 다니면서 벌써 이거 뭐야 이거 다. 이거 다 뭐야? 친일파라서 축적한 뇌물이야. 뇌물 종류. 200석 추수의 토지와 200석을 추수할 수 있는 토지니까 200석의 쌀가마니가 200석. 그걸 추수할 수 있는 큰 땅도 뇌물 받아서 샀겠지. 땅도 산 거야, 땅. 10,000원짜리 저금 통장이니까 그 당시에는 10원이, 10,000원이면 지금 1억 정도 되겠지, 지금. 1억 정도 되는 뇌물 통장과 10,000원어치가 넘는 50명 귀단, 이런 것들은 다 허례. 사치 부리고 10,000원어치가 1억이 넘는 여편네의 폐물과, 그러니까 10,000원은 그냥 1억이라고 보면 돼. 장만하였다 했으니까 부와 권력을 누렸던 것에 대한 열거, 사치, 비판의 대상이겠지. 남들은 주리천재 졸라맬 때 대조. 그의 광이라는 건 이런 걸 모아두는 창고로 광. 옷 같은 정백미가, 옷 같은 거, 옥은 있는 게 아니야. 옷 같은 정백미가 쌀이야, 쌀. 몇 가마니가 쌓였고 했으니까 22원이었대. 이제 쌀 한 가미가 22원이었대, 이게. 쌀 한 가미가. 지금은 쌀 한 가마니가 얼마야? 50만원? 50만원 하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80kg니까 80kg를 그러니까 쌀 한 가미 드는 건 80kg 드는 거야. 바벨 80kg짜리. 80kg짜리 들고 다니는 건데, 그게 22원이었으니까 얼마나 비쌌겠니? 이게 10,000원이라면 쌀가마니가 몇 개라는 거야, 이거? 500? 곱하기 500이야, 이거? 500가마니? 해야 10,000원인 거야. 해야 10,000원인 거야, 이게 지금. 대박인 거지. 엄청난 거지. 돈이.
쌓였고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만 따오지 않을 수 없다. 자, 과거의 사치하고 친일파적인 행위, 백주사의 아들 권세에 백주사가 날아간 거지 백주사가 한 게 아니야. 아버지의 아들이 권세에 있어서 백주사도 덩달아 떵떵거리면서 한 거지. 자, 땡땡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이 있었던 마지막 2년, 경제계 주임. 그러니까 경제계라는 건 돈을 만지는 거니까 뭐 형사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경제계 주임으로 누가? 아들 백선봉이야. 아버지 아니야 이거. 마지막 2년 동안이니까 1943년, 44년, 45년 그때는 더 치열하게 빨아먹었다. 8월 그날 밤 이제 바뀌었지. 군중이 그의 습격 왜냐면 해방됐으니까 친일파였고 바로 급습. 그러면 그의 집은 어디야? 백주사의 백선봉이야. 백선봉의 집이야. 이거 째째한 내용일치 문제. 백주사와 백선봉은 같이 살진 않았나 봐. 또 나온 쌀 말고도 아까 쌀 나왔지. 광이야. 광에 묻혔던 것들이 쌀 말고도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이것도. 광목 6통이니까 이건 비단이야 비단. 광목, 비단 옷 만드는 거 6통, 고무신 23켤레. 그러니까 신이가 거의 이멜다급이지. 필리핀의 이멜다라고 사치 허영의 대명사가 있어. 찌까다비 8켤레. 찌까다비가 뭐야 이게? 나도 몰라. 버선처럼 생겼는데 발가락 사이에는 일본 인물들이 작업하러 신었음. 일본들이 신는 신발, 일본 신발 명품이겠지. 8켤레. 빨래비누 3꾀작. 빨래비누도 그땐 귀했어. 지금이야 흔하지만 귀한 거야. 50타. 자, 이런 거 다 뭐라고 하냐, 이런 거 다? 이거 다 뭐라고 하지? 이거 뒤에 있는 거? 이거 다 뭐라고 그래, 이거? 이거 그냥 안 나오겠지만, 단위성, 의존, 명사. 그러니까 문법이야, 문법. 문법 중에 단위성, 의존, 명사. 한 개 할 때, 개. 이런 거. 그래서 세쾌짝, 50타, 열쇠병, 부대, 켤레, 통. 다 단위성, 의존, 명사라는 거. 설탕도 되게 귀한 거고, 술도 귀한 거고. 이렇게 자,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요게 나오는 거야, 요게. 이렇게 있었더란다. 별표 빨간색. 요건 출제 포인트야. 이렇게 말하는 건 서술자가 전에 들은 것처럼 서술한다. 그러니까 서술자가 전에 들은 것처럼 전에 들은 있었더란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판소리 문체, 사설 문체와 같은 그런 문법 이렇게 있었더란다. 요거 이런 것들이 서술자가 전에 들은 것처럼 서술하는 포인트라는 거. 서술자의 개입 같은 거지. 그럼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이야. 그럼 서술자의 개입이 뭐냐면 서술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들. 서술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들. 서술자가 갑자기 작품에 개입해서 서술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들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더란다. 이런 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야. 포인트야. 자, 만원어치 여편네의 폐물과 옷감이며 비단과 만원어치 저금 통장은 그만두고도 말이었다니까 이거에 플러스 여기까지 있었다라는 거야. 왜냐면 광에다가는 저금 통장을 광에다가 창고에다 집어넣진 않아. 얘는 어디 뭐야 이거 금고 방 안에 얘는 방 안에 있는 금고에다 넣었던 것들은 돈을 광에다 넣진 않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장소가. 이런 걸 보관하는 장소는 방 안에 있던 금고에는 돈, 당연히 폐물을 집어넣고 광이라는 건 창고에는 저기처럼 켤레에다가 통에다가 직가다비 빨래비누 양말 정정성 이건 광에 있었고 그러면 쌀은 어디 있었어? 쌀은 고기에 생선이 있었고 광에는 정백미가 한 가지가 쌀도 있었지. 그리고 얘네들이 그의 집을 습격했을 때 나온 물건이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네. 세 군데네, 세 군데. 광에는 쌀이 있고, 다시. 광에는 쌀, 정백미가 있고, 그리고 그 집 어딘가에는 얘네들도 있고, 집 어디에는, 그리고 방안 금고에는 돈과 폐물, 이게 집에 다 있고, 이걸 다 봤다라는 뜻인 거지. 이만큼이 곳곳에 쌓여 있다는 뜻인 거야.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다 뺏긴 거야. 집과 세간살이라고 한단다. 집과 세간이라는 건 집에 있는 옷장,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걸 세간살이라고 그래. 집을 채워넣었던 가구들을 세간살이라고 한다. 어휘. 조각도 못 쓰게 돼 산산 부서지고 백선봉은 아들 백주사 아니야. 아들이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저런
백선봉에 첩도 있어. 본부인 말고 백선봉에 첩도 있는 거야. 목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그러니까 본집이 어디야? 그러니까 아버지 집. 요게 백주사 집이 본집으로 아들이 피난이 온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백주사네 집이 털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이가 친일파를 했고 그 집이 이만큼 털린 거지 백주사가 이만큼 털린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아들은 세간살이 첩들 다 머리 뽑히고 하니까 해악적이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백주사 본집으로 도망쳐 왔다. 백주사 집으로. 일변, 한편. 한편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장면이 전환됐다는 뜻인 거야. 우리가 장면이 전환됐다라는 건 이건 문학 개념어. 뭐라고? 문학 개념어. 장면 전환 문학 개념어인데 이런 장면 전환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 장면이 전환되는 거고 한편, 일변, 장면 전환. 즉 백선봉의 집의 장면과 백주사의 집의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위기 부분이다. 지금 어디라고? 발단이야, 위기야. 위기 부분이야, 위기 부분. 고을에서는 그러니까 왜냐면 봐라. 얘는 경제계 주임이지. 어디 있겠어? 약간 도시에 있었겠지. 시골 경찰은 아니니까. 근데 아버지는 어디 있어? 고을이니까 약간 시골 고을에 있겠지. 하니까 마을로 피난 온 거야. 도시에서 뒤어맞고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네 고향 아버지 집으로 고을로 백선봉이 도망온 거야. 자, 한편 고을에서는 또 백주사가 어떻게 처먹어봤냐면요 이런 뜻인 거지. 도시에서는 백선봉이가 저렇게 처먹다가 파리로 해방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뺏겼고요. 고을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백주사는 또 어떻게 살았냐면요. 자식이 그런 짓에서 찬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에게 거만이 굴고 하니까 80% 도지를 원래는 도지가 뭐냐면 세토를 주고 세토라는 건 땅을 빌려주는 거야. 소작인한테. 그러면 얘는 뭐였겠어? 그런 식으로 번 산토지가 얘는 백주사는 지주였겠지. 지주가 소작인한테 세토, 땅을 빌려주고 너 농사 지으면은 둘이 이제 나누는 건데 그 비율이 원래 정상적이면 50%야. 50대 50이 정상적인데 얘 얼마 했다고? 얼마 했다고? 80%. 하니까 80%면 소작이는 얼마 가져간 거야? 소작이는 20% 가져간 거야. 20%. 그만큼 뜯어먹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80% 받은 건 엄청나게 뜯어먹었다라는 거야. 하나는 소작인 거고 하나는 지주 건데 이렇게 주는 거를 우리가 도지라고 그래. 도지. 이건 지주. 지주한테 주는 거를 도지라고 그래. 돈 대신은 그냥 쌀 주는 거야. 그냥 10가마니면 5가마 5가마. 근데 얘는 10가마니면 지가 8가마 갖고 소작인 실제 농사 짓던 사람은 2가마밖에 못 가져간 거야. 8대2 법칙. 뭐 파레토 법칙이야. 8대2. 자긴 소작인들에게는 팔에 가까운 도지를 받고 이건 어휘, 도지, 세금, 도지. 남의 논밭을 빌려 붙이고 논밭을 빌린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그 벼로 내는 거야. 도지는 벼로 내는 거야. 벼. 쌀 대 쌀이야. 쌀 대 쌀. 벼야 벼. 고리대금을 할 거. 고리대금도 한 거야. 또 비싼 이자 받고 하니까 나쁜 짓 다 한 거지. 백주사가.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집을 습격하였다. 누가라고 말이 없네? 군중들이 습격했겠지. 군중들이. 그지? 자, 주제소, 일제강점기 순사가 머무르면서 사물을 얻은 말단기관이니까 맨 마지막 파출소 같은 거, 집가답이 1번 신발, 도지는 소작인들이 내는 쌀, 지주한테. 자, 그 다음 집과 세관 다, 백주사, 여기 이제 백주사 집이야. 고을에 있는. 자,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 통제 배급 물자, 그러니까 뒤를 빼들린 거야. 통제 배급 물자를 또 배급해야 되는 걸 아버지 드시라고 뒤로 뺀 거야. 또 그것도 다 뺏겼다. 그러니까 나쁜 짓 다 한 거야. 죽을 매를 맞고 처가로. 백주사는 그냥 다 처가로 갔고 이거 처가로 간 거야. 본초로 간 거야. 서울로 와서 누구 만나는 거야? 미스터 방을 만나게 된 거지.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을 우선 보전하였다. 도망온 거. 백주사는 비싼 여간밥을 사 먹으면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비싼 여간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첫째 내용을 가난하게 된 건 아니지. 다 뺏겼기 때문에 가난하게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 비싼 건 무슨 말이야 이거? 제 버릇
걔 못 준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습관을 돈 쓰던 습관, 부자의 습관을 아직까지 못 고친 거지. 돈도 없으면 다 뺏겼으면서도 아직까지 비싼 거야. 왠지 싼 여관집에 다니면서 하면 또 내용 째째한 내용일 지 문제야. 비싼 여관집이야. 아직 그 태도가 안 바뀌었다는 뜻인 거지. 울적히 거리 오락가락 하다가 어떻게 하면 분풀이랄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시점이라고 하는 거야? 모든 심리를 아니까. 그래서 이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야. 그래서 저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모든 심리를 다 얘기하면 그렇다. 그런데 아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백주사 1인칭으로 회고했던 부분이 있다. 1인칭 대명사 쓴 거지 1인칭 시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 서술자가 백주사 1인칭 대명사를 좀 써서 백주사의 마음을 드러내게 한 거지 1인칭 백주사가 서술자가 된 건 아니다. 1인칭 대명사란 단어와 서술자란 단어는 다르다. 빼앗긴 돌과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찾을까 하면서 구분하고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니까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거야. 복수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관이 보인다. 잘못된 역사관. 지가 뉘우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다 뺏겨는 게 당연해가 아닌 거지. 그냥 나는 당연히 보복할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관이 있다. 그러다가 오늘 그 여기까지 무슨 말이야 이거다. 과거 하고 다시 오늘 현재로 돌아온 거야. 현재로. 우연히 미스터 방을 만난 거야. 서울에서 종로에서. 지향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거니는데 자동차가 스르 멈추더니 자동차 타고 다녀. 미스터 방 자동차.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나와서 양복 입고 다니니까 눈이 마주치자 백주사 아니신가요? 자, 과거와 뒤바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이거 과거와 뒤바뀐. 이게 뭐야? 과거와 뒤바뀐. 이렇게 가는 거겠지, 처지. 백주사 아니신가요? 반기는 것이었다. 또 반겨요, 또. 왜냐면 제 지금 우월하니까. 우월심리지, 우월심리. 항상 소설은 뭐다? 소설은 뭐 해야 돼, 얘들아? 소설은 다 심리파악이야. 이 심리파악은 너희가 세상을 나갈 때도 되게 중요한 거야.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표정과 어떤 말에서 어떤 행동에서 어떤 심리가를 파악하는 건 사회에 나갔을 때도 일상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거란다. 물론 그거를 파악하는 게 현대소설이야. 우리 국어에서는 현대소설이 다 심리파, 대화, 행동, 표정. 알겠지? 얘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럼 심리파가 다 뭐 해야 돼? 왜 저 대화했을까? 왜, why. 그래야 그 답이 심리파악의 정답인 거야. 그래서 왜지가 중요해. 자, 무엇 길바닥에서 신규장수하던 코필뜨기 삼보기가 아닌가? 자네가 저쪽 빵빵빵빵 놀란 거지. 당황, 놀람. 왜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거야? 당황, 놀람. 자네가 저쪽 빵빵 방삼복이 아니야. 얘 삼복입니다. 아직까지 경어체 쓰는 거야. 이거는 아직까지 경어체 쓰는 거야. 근데 자네가 어떻게 이런 자동차를 타고 다니나? 살 때가 됐나 봅니다. 너스레. 한창 때가 됐나 봅니다. 너스레 같은 거. 자, 인물 관계도. 자, 정리하자. 방삼복 미스터 방이야. 집신장수의 아들이 아버지가 집신장수야. 자, 방삼복이 집신장수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가 신기루 장수 전에 하나 더 했었지. 뭐 했어? 가죽 공장. 가죽 신발 만드는 데 갔지만 가죽이 동나서 안 갔어. 그리고 신기루 장수로 왔어. 미군 장교의 통역관을 해 부와 권력을 소유하고 외세에 빌붙어서 출세를 도모하는 인물이야. 외세에 빌붙은 인물이야. 외세, S 소위에 빌붙은 인물. 이건 해방 전, 아까 적었던 거야. 해방 후. 경찰서 주임이 아버지였어. 경찰서 주임 누구? 백선봉이야. 아들은 백선봉. 백선봉과 백주사 달라. 친일파 지주야. 또 지주는 자기 고향에서 지주 역할을 했어. 고향에서는 80% 도지. 돈일 도망다녀. 전재산 다 빼앗겨. 반성할 줄 몰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둘 다 기회주의 인물에 대한 풍자와 비판적인 시각이다. 둘 다 기회적인 인물이고 거기에 대한 풍자 돌려서 비판하는 것이며 비판적인 시각이 드러나는 것이고 여기 인물이 S소이고 광복 직후 실제 영향력 있고 미군 장교 방송을 출세기로 들어서다가 마지막에 망하게도 하는 게 S소이지. 갓댐 때리니까. 자, 그러면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다. 끌려온 것이다 했으니까 이래서 어떻게 됐다?
발단 부분에 어딘 거야. 그래서 발단 부분에 여기가 방산복의 집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구성이 약간 좀 복잡하지. 구성이 약간 좀 복잡한 거야. 방산복의 집으로 그래서 가게 된 것이다. 여기서 뭐 먹어? 맥주 먹으면서 방산복이 과거에 어떻다라는 걸 회상하는 거지. 근데 둘이 만난 것을 그 뒤로 얘기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뭐 한 거야? 위기에서 백주사가 망하는 거지. 백주사가 망하고 서울 와서 만나게 된 계기, 만나게 된 경위가 나온 거야. 만나게 된 경위. 구성이 좀 뒤바뀌어. 순서대로 안 나간 거야. 순서대로 나가지 않아 지금 구성이. 자, 의표하며 의상하며 의표. 의상이겠지? 몸을 가지는 태도. 그 의표가 몸을 갖고 있는 행동 거지가 조금 나아진 거야. 이건 좀. 집하며 식모에 잠자리 도사 하인들도 있는 거야.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이며 산 신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좀 코가 좀 제대로 들어왔나 성형했나 의젓한 척하는 것, 의젓한 척하는 것이며 진소히 정말 그야말로 일조 진소히 진짜로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라면서 자,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됐고, 이거 일장충몽이다.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다, 일장충몽, 남가일몽, 이거 구몽 같은 거야. 옛날의 꿈. 한때. 이때는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 얘기인 거야? 백주사 얘기인 거지. 이럴 때 백주사가 좋았다가 확 안 좋을 때 느끼는 감정을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이거 중요해. 좋았는데 안 좋게 확 되는 걸. 그때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무상감. 뭐라고? 무상감. 따라 뭐라고? 무상감. 근데 앞에 뭐가 주는 거야? 인생 무상하다라는 게 뭐냐면 좋았지만 그냥 안 좋아졌기 때문에 헛게 됐을 때 내가 부자였지만 한순간에 거지 됐을 때 참 인생 무상하구만. 이럴 때 무상감이고 그러면 이게 무상감인 줄 알았지? 그러면 이거를 다른 시에서 연계할 수도 있는 거야. 다른 시에서 이걸 무상감을 연계할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기 바란다. 뭐라고? 무상감. 옛날에 영화가 이거 백주사 얘기야. 백주사 얘기. 일장충몽, 남가일몽 이렇게도 얘기한다.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지규 은유 초라한 자기가 누구야? 백주사.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들면 느끼지 않냐부터. 그러니까 한 번 더지. 엎친 데 덮친 격이야. 그러니까 약간 객관적 상관물이야. 원래 자기가 패망해가지고 움츠렸는데 저 바보 같은 방산복이는 저 위로 올라갔으니 거의 이건 객관적 상관물 같은 거지. 대조.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걸로 더 움츠리는 거. 이거 원래 시에서는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야. 시에서는 나의 처지와 대조가 되잖아. 나의 처지와 대조가 됨으로써 나를 더욱더 위축시키는 그런 자연물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지. 그것도 이거 다른 시에서도 객관적 상관물. 이런 것도 문학 개념어에서 공부하거나 지금 만약에 객관적 상관물의 개념 모르는 친구들은 달라고 하거나 검색해보거나. 그러니까 이걸 시에서 객관적 상감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는 무상감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 인생 무상한 거. 좋았다고 확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됐는데 망한 거. 이런 거. 패망한 거. 무상감을 느껴진다라고. 그럼 그건 어떤 시에서 잘 잡고.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래 초라한데도 방산복이 더 잘 됐으니 나의 처지와 대조가 됨으로써 나의 감정을 더욱더 움츠리게 하는 건 객관적 상감물.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저라고 무엄하게도 무례한 거 아까 느낀다고 했지? 뭘로 했다고 했지? 뭐 백시 뭐 이렇게 했죠. 백상 뭐 어떻게 되시오? 뭐 이거 좀 먹어봐. 정면 쳐다보. 정면도 싫어. 정면도. 그죠? 거기다가 백상 호칭도 그렇고 그 무례하게 했던 것들이 맨 앞에 있었어. 그래서 앵간히 자리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 내적 갈등이야. 근데 중요한 거다. 뭐라고 이거? 백주사에 뭐가 나타난다? 내적 갈등. 그럼 내적 갈등이 뭔데? 내적 갈등은 두 개가 부딪히는 거지. 뭐가? 무례한 거. vs 뭐가? 부탁해야 되는 거. 복수를 부탁해야 되는 거. 이 두 개가 무례하다, 부탁하다가 내적 갈등을 이루고 있다. 백주사가. 자,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이 풀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소망이 있을 듯 싶었다. 분풀이라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재물 뺏긴 것들을 요놈 이용해가지고 한다는 거니까 참보기 말고 그거 더한 놈에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는 백주사의 댐댐이다라는 거. 백주사 인물 댐댐이 속으로는 무시하지만 되찾기 위해서 불을 되찾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라는 거. 권수를 이용해서 기회 죽인 인간이다. 속과 다르다. 표리부동이다라는 거. 표리부동 맨날 나오지.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한 인물이다. 표리부동한 인물이다.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 방. 그러니까 발음을 잘 못하는 거야. 미스터랑 영어를 못하니까 미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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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발음을 잘 못해. 미시다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한 후에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그러니까 그동안 이거 뭐야 쭉 얘기했겠지. 자기가 어떻게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아들 거 다 뺏어가고 우리 집도 다 털려가지고 내가 거지가 됐지 이 얘기를 한 거겠지 지금. 유학적으로. 어쨌든지 그놈을 말이네. 그놈들 한 놈 남기지 말고선 죄다 붙잡아가 말이네. 괴수놈들 우두머리 내란 우두머리 뭐 목을 썰어 숙이고 다른 놈 뻑다고 두들겨주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기고 도착하고 물리고 해주면 내 재산 절반을 나눠줄게. 미시다 방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 방에서 자신을 습격한 무리를 처단하고 재산을 다시 찾아 부탁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지난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기회주의인마 비판. 자, 미스터 박은 염려 마슈. 또 이제 지가 또 잘났으니까.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면 기관총 때문에 MP는 미국 헌병이야. 미국 헌병. MP를 미국 헌병이라고 그래. 백명 천명 그러니까 과장이지 과장. 허풍 허세야 이거는. 허풍 허세. 방송복에 허풍 허세가 보인다라는 거. 고마우이 연상하면서 손목을 덥석 잡는다. MP 병과 괴수 못된 우두머리 괴수 여망 남은 희망 세도 권세 진소위 일조 어휘. 옛날 어휘라 어렵다라는 거. 옛날 어휘라 어렵다라는 거. 오케이. 자, 30분 지났으니까는 여기서 4강, 5강까지 가볼게요. 30분 단위로 끊는 거니까. 자, 주입하고 인출하자. 별거 없지? 안녕.